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8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어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치명적인 말실수를 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제시한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조작이고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이게 실언입니다. 왜 실언이냐? 이로써 박 후보자는 정상배적 수준의 정치인으로서는 유능할지 모르지만은 정보기관장으로서는 무자격자임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민감한 질문이 들어오면은 세계의 전통 있는 국가 정보기관들은 답변 공식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NCND입니다. Neither confirm nor deny.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러니까 박 후보자가 정보기관장으로서 자격이 있다면 어제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하여는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들의 공식 입장입니다. 아무리 질문해도 이 답밖에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핵 보유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핵 문제에 관련한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박지원 후보자는 주호영 의원의 기습적인 질문에 대비할 시간이 없었기에 서명한 기억이 없다. 원본을 가져오라. 그런 말을 한 적은 있으나 서명은 안 했다. 요거는 하태경 의원이 전한 말입니다. 등의 취지로 말을 바꿨습니다. 누가 봐도 저 문서는 사실이구나 하는 인상을 강하게 주었기 때문에 이 부인을 해도 효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문서를 가지고 있을 북한 정권에 약점이 잡히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이 문서를 공개하면은 박지원 원장은 그만둬야 합니다.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하지 않고 이걸 슬쩍 협박 자료로 쓴다면은 아마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인질로 잡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정보의 세계는 무서운 겁니다. 요새 북한에 갔다가 돌아오면 사람이 이상하게 달라진 사람 있잖아요. 북한에 가서 약점 잡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약점 잡는 방법은 북한이 전통적인 방식이 있고 그거는 북한만이 있는 게 아니라 공산세계의 정보기관이 공유하고 있는 공식이 몇 개가 있습니다. 북한은 아마 돈이 별로 없으니까 옛날에는 공작금을 많이 줬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줬습니다. 가장 값싼 게 미인계를 쓴 겁니다. 북한에 갔다 와서 사람이 달라졌다 하면은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가서 혼자 장기간 체류하는 사람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 돌아와서 출세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제 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박지원 원장을 다룰 가능성이 더 많아요. 어쨌든 대한민국으로서는 그 북한 노동당 정권과 북한군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국가정보원장으로서는 박지원 씨가 쓸모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김정은 정권에는 쓸모 있고 대한민국에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더구나 이런 사람에게 미국 CIA가 정보를 줍니까? 정보를 교환하겠습니까? 일본이 하겠습니까? 중국이 할까요? 그러니까 임명권을 김정은에게 주어버린 실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은 그의 의도가 국가정보원의 정보자산과 막대한 예산을 대한민국이 아닌 반국가단체 숙의 김정은을 위하여 쓰라는 것이라고 의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그 문서를 어떻게 얻었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이 비밀 합의서를 사무실로 가져와
청문회 때 문제 삼아 달라고 공개했던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지원 후보자는 처음에는 합의서 관련해서 기억이 없다고 하다가 다음에는 사인하지 않았다고 하다가 오후에는 위조한 것이라고 했다. 진실을 끝내 감출 수 없다. 제가 그 서류를 위조해 제출했겠느냐. 박 후보자가 원본을 제시할 수 있느냐고 하는데 만약 서류가 진실이라면 평양에 한부 있고 우리나라의 한부가 아주 극비문서로 보관되어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원본을 입수하겠느냐. 그러면서 다만 2000년 중국 북경에서 이 문서를 만들 때 관여한 사람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안다. 증언 등으로 시간이 지나면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박지원 씨를 수행했던 사람이 김보현 국정원 담당 국장,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입니다. 박지원 씨가 배석자를 두 사람, 좋은 사람을 두고 있었고, 특히 이 중에 김보현 국장은 특검 수사 때 아주 협조적이었고, 박지원 씨가 거짓말하는 것을 김보현 씨가 진실을 이야기해가지고 특검 수사가 상당히 진전되도록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은 속으로 아마 어제 웃고 있을 겁니다. 주 원내대표는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몇 가지 했네요. 여러 가지 점에서 박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본다. 국정원장은 안보기관의 수장이지 북한과 대화하고 협상하는 기관이 아니다. 특검과 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대북 송금은 판결문에만 의하더라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북한 측과 내통한 증거다. 이런 점에서 부적합하다. 국정원장이 국내 정치에 개입해 많은 사람이 구속되고 처벌받았다. 박 후보자 이전에 이병기 전 국정원장 때도 국내 정치를 많이 해서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했는데 박 후보자는 그런 점에서 보면 훨씬 더하다. 소위 정보기관끼리는 정보를 교류하지만 정보기관의 수장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고급 정보를 주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과연 박 후보자는 미국 등으로부터 정보를 주면 이 정보에 대한 보안이 지켜지느냐고 할 것이고 박 후보자가 확신을 못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이 아주 본질, 정보기관의 본질과 핵심을 정확하게 지적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정보기관의 역사가 좀 짧습니다. 정보기관의 역사가 가장 긴 나라는 영국입니다. 영국에는 MI5, MI6 하나는 대외 정보 수집이고 하나는 방첩기관입니다. 그리고 정보기관으로서의 노하우가 아주 깊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소련입니다. 소련은 짜르 시대 때부터 이 아주 동양적인 방식의 정보 공작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명하다면 미국의 CIA죠. CIA. 좀 일천합니다. CIA는 미국은 국가정보기관을 가진 게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이 국가정보기관을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일본이 매우 두려워하는 게 한국에는 국가정보원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정보부, 안기부 이름은 바뀌었지만은 국가를 대표하는 정보기관이 강력한 기관으로 있다는 것이 국가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정보기관의 전설적인 존재가 있죠. 이게 이스라엘의 모사드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국가정보기관도 상당히 명성이 높습니다. 명성이 높은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컨대 대한항공 폭파 사건, 김현이 수사를 잘했다든지, 수사를 아주 완벽하게 했다든지, 물론 좌익들이 북한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김현희를 가짜로 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은 여러 가지로 또 북한에 대한 정보 역량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한국은. 그런 점에서 미국 CIA와 정보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정보기관 사이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방국이라도 정보에 관한 하는 양보가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까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친합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 미국을 상대로 첩보 공작을 하다가 폴라드라는 사람이 잡혀가지고 종신형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감형되고 해가지고 풀려났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로버트 킴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첩보 수집하다가 한 징역 근한 10년 살고 나왔지 않습니까? 우방국 사이에도 정보는 공짜가 없어요. 그런데 박지원 같이 김정은에게 그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국가정보기관, 국가정보원의 원장이라고 하면은 미국 CIA에서 박수치고 있겠습니까? 어제 박지원 씨는 아주 정보기관으로부터 평이 좋다고 했는데 그 정보기관이 도대체 어느 나라 정보기관입니까? 북한 정보기관, 중국, 러시아 쪽으로부터는 박수를 받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미국, 일본, 대만, 이스라엘, 전통적인 우리와 정보 협력을 하는 쪽에서는 아마 찡그리고 있을 겁니다. 실소하고 있을 겁니다. 실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끝내야 합니다. 만약 박지원 씨를 임명을 강행한다면은 그것은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감사합니다.